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진해원 검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린 시절 회상, 10살 정도 어린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많이 어리다 보니 어렸을 때 커가는 모습을 지켜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동생 친구 중 다른 친구들이 술래가 되면 잘 놀다가도 자기가 술래가 되거나 잡히면 드러누워 울부짖거나 친구들에게 침뱉고 집으로 가버리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방분권 강령. 현재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어 어떤 법률안이라도 단독 처리가 가능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방분권 관련 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가 사무를 우선 처리하는 원리를 구현한다. 주민의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알아서 처리한다는 것이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중앙기구이므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 당의 강령이라는 의미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 사퇴 시한 규정. 또한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의 사퇴 시한에 대해서는 법률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즉 국회의원은 사퇴 없이 일을 하다가 출마하면 되고 자치단체장은 90일 전까지 충실히 업무를 하다가 90일을 앞두는 날에는 사퇴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궐선거에 따른 예산 낭비 방지와 그 전까지의 도정 공백 등을 감안하여 90일로 정한 의미로 보이고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자치단체 주민들의 삶을 보살피라는 결론으로 해석됩니다. 일부의 주장과 평가. 국회의원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대선에 출마하는 도지사의 조기 사퇴가 필요하다는 것이 신념이라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정정당당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도지사 등 자치단체장의 조기 사퇴를 입법 활동화할 경우 도정 공백과 예산 낭비는 어쩔 것이냐는 비난이 쇄도할 것이므로 공개적으로는 입법화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당의 강령과 공직선거법 규정에 반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깐죽거림으로써 시비를 거는 것만이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자니 어린 시절 술래가 되자 침을 뱉고 집으로 간 아동이 떠오릅니다. 결론. 정당의 구성원이라면 강령과 선거법을 까먹는 것도 부족해 자신의 소속이 숭구리당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기구의 강령과 법률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관심이라도 있을까 깊은 회의가 듭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역시 진해원 검사지요.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과 지사직 유지에 대해 이낙연과 정세균의 비난을 보면 민주당의 지방분권 강령도 공직선거법도 안 맞다 이겁니다. 본인이 불리해지면 침뱉고 집에 가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것은 침뱉었으니 집에 가라는 뜻은 아닐까요? 최백은 교수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질투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못난이 형제들. 이재명 후보의 전체 도민에 대한 지원은 자신이 대통령이 될 때 국정 철학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국정 철학을 반대하는 이들은 설득력 없는 비난보다는 재정민주주의, 금융민주주의, 복지, 미래 만들기 등에서 자신과 국힘당의 차이를 보여주길 바란다.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이들의 논리는 국힘당 반대 논리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기본 시리즈는 현 단계에서 청년과 대한민국 미래, 불평등을 해결할 유일한 길이다. 내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들이 국정을 맡을 경우 솔직히 이명박근혜 때와 비교해 기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 부분은 30년 이상 학생들을 가르친 교수직을 걸 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최백은 교수의 말처럼 이낙연과 정세균의 비판은 고스란히 윤석열이 받습니다. 윤석열 측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포퓰리스트 이재명, 이젠 문신보다 돈힘. 이재명 경기지사가 확실히 문재인 대통령과
확실하게 선긋기에 나섰다. 경기도민 전원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 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거다.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결단한 국가시책을 정면으로 위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 경기도를 아지트로 한 독불장군식 매표정치라는 정세균, 이낙연 캠프 측의 비판쯤은 고이 들여밟고 지나가는 분위기다. 문정부에 대한 반역이라는 말까지 나오지만 똑똑한 이 지사는 지사 찬스를 끝까지 쓰겠다는 태도엔 변함이 없는 듯하다. 며칠 전 앞으로도 포퓰리즘을 하겠다라는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을 했는데 그의 행동에는 거침이 없다. 국회 협의도, 당정청의 협의도, 대통령의 결단도, 재정에 대한 고민도,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도 모두 개나 줘버려라 라는 식이다. 촉이 빠른 이 지사는 알고 있다. 40%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허상이라는 것을 말이다. 집권 5년차 대통령의 지지율이 실제로 40%라면 여당의 대선주자로서 어떻게 문심을 따르지 않고 문에 대한 반역을 꾀할 수 있겠는가 묻고 싶다. 그래서 이쯤에서 확실하게 커밍아웃한 거다. 문재인보다 재난지원금이 먼저다. 이렇게 판단한 거다. 국민의 4분의 1이 넘는 1380만 명이 거주하는 최대 표밭을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 하루가 바쁜 이 지사에겐 반역이나 매표행위라는 비판쯤은 귓등에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빵빵 터지지요? 파격적인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자리에 앉혀준 문 대통령의 충정은커녕 수도 없이 청와대를 치고 문재인 정부를 엎겠다며 정치판에 들어온 자가 문정부의 반역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입에 올리며 국민의 4분의 1이 넘는 1380만 명을 단번에 개로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국회와 대통령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가? 국회 협의도, 당정청 협의도, 대통령의 결단도, 재정에 대한 고민도, 미래 세대에 짊어져야 할 부담도 모두 개나 줘버려라 라는 식이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면서 낸 논평입니다. 입을 열 때마다 설화에 시달리고 있고 지지율은 뚝뚝 떨어지고 있어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토론회에 나갔다가 미천이 드러나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홍준표의 공격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복주머니를 준다고 해서 버스에 탔지만 운전사와의 갈등으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선을 외부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국회 협의, 대통령 결단 운운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작년 9월 6일 인사청문회 날 전격 기소를 단행했던 것은 국회를 존중하는 처사였나요?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 때문이라고 했지만 공소장 변경을 시도했다가 안되니 추가 기소한 것을 보면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 아니었나요? 조국 전 장관과 가족, 일가 친척에 대하여 별건에 별건으로 수사를 확대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기 때문이었나요?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던 검찰총장이 직을 박차고 나와 정계 진출을 선언한 것은 검찰의 미래를 위하여 타당한 결정이었나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초과 세수로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경기도민은 모두 개가 되는 건가요? 라고 밝혔습니다. 자, 윤석열이 좋아하는 개파는 경기도가 아닌 집에서나 만들길 바랍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